안녕하십니까, 야생마TV 야생마입니다. 야, 옆에는 이제 강민이가 내리는데, 야, 이 보디빌딩 선수가 이 차를 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우디의 플래그십 스포츠 카 R8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R8을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이제 소개했었던 이 김강민 선수가 이제 이전에 G63을 타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번에 R8을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야, 어마어마해요. 역시 연봉 3억이 넘는 그 보디빌딩 선수. 야, 뜨거웠어 진짜로. 아니, 왜냐면은 대중이 김강민 선수에 가지고 있는 이런 진짜 관심이 엄청나게 뜨거운 거지. 일단 R8 그 V 10계통입니다. 그리고 5200cc의 어마어마한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 R8. 이 차를 왜 샀어? 너 이 차 두 번째잖아.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R8 쿠페를 탔었고 이번에는 이제 스파이더 모델을 정말 타고 싶었는데 저희 나라에는 아무래도 정식 출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 어떻게 또 운이 좋게 또 직수입을 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1인 신조입니다. 1인 신조를 추구하는 김강민 선수. 이 차량 같은 경우 얼마 들었어? 타지에서 이제 중고로 했던 거를 가져와서 2억 중반. 야, 어마어마합니다. 완전 프로옵션이지. 완전 프로쇼. 슈퍼카를 타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기량이 이제 5,000cc가 넘고 5200cc. 기통수가 10기통 정도 되기 때문에 10계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반한 그랜저 세대 정도 끄는 느낌이 좀. 일단 이 R8 같은 경우는 유명해진 이유가 아이언맨에서 로다주가 이 차량을 가지고 나왔을 때 엄청나게 높은 그런 주가를 팍 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R8이라는 차량 자체가 많이 유명해졌던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쪽으로 내려면은 사실 이 디자인 자체가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많이 따라하고 있지만 원조는 아우디입니다. 이 사각형, 이 벌집 자수의 이 그릴, 이 스포츠성이 엄청나게 짙은 이 그릴 자체를 초반에 갖고 온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도 잘 디자인을 다듬어가지고 잘 만들어서 계속 이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릴 딱 하면은 아우디가 딱 생각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그릴은 사실은 아우디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크가 왜 4개의 원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전에 아우디라는 회사 자체가 4개였어요. 그 아우디 회사 4개가 합병이 되면서 링 4개를 이렇게 겹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보면은 이제 립이 있는데 프론트 립 부분이 이제 카본으로 되는데 요것도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라이트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 아우디라는 그 자동차 브랜드 자체가 거의 뭐 조명회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여타 브랜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살아있네. 야,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 전해져 오는 이 빛의 광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나오는 이 광량 자체가 거의 균일해요. 그리고 밑에 쪽을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엔진 쪽을 좀 열을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군형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또 뚫려 있습니다. 자, 이제 측면으로 넘어오다 보면은 휠 하우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세라믹 브레이크 옵션이 들어가 있고 휠 디자인은 진짜 아우디가 정말 이쁩니다. 마치 좀 BBS의 느낌도 나고 올드하면서도 좀 현대적인 느낌을 잘 주는 그런 휠을 만드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범퍼 라인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펜더 뒤쪽 라인 보시면은 많이 내려와 있어요. 보면은 V10계통이라고 또 이렇게 또 각인을 또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 있어줘야 됩니다. 아까도 그 립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카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옆에도 사이드 미러에 이제 카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차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루프 라인. 하지만 우리는 또 관종이기 때문에 왁구를 내밀어 놓고 또 차를 타주는 걸 또 좋아합니다.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멋있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라인으로 넘어오다 보면은 사실 스포츠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쉐입도 중요하지만 이 펜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요 R8 같은 경우도 이 펜더가 엄청나게 빵빵해 보이고 고성능의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와, 멋있습니다. 사실은. 야, 이거 봐봐. 불이 들어오면은 야, 멋있습니다. 진짜 이것도 물 흐르듯이 쭉쭉
이 느낌이 진짜 이게 전구를 잘 다룬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카본이 또 이렇게 또 있어요. 배기 구멍도 이렇게 조금 살짝 AMG 느낌은 있지만 사각형의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뚜껑 한번 열어봐라 강민아. 야, 뚜껑 열립니다. 야, 이게 이 맛에 또 뚜따 하는 거거든. 이 맛에 뚜따 하는 겁니다. 뚜껑 열면은 전혀 다른 차량이 돼요. 차량을 마치 두 대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 다른 차가 드는데, 뚜껑을 열었을 때 가장 멋있는 부분은 이 넓은 트렁크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뒤에서 봤을 때 강력하고 그런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멋있어요. 아무튼 자, 그러면은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 여는 게 또 왜 문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개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안쪽에 있습니다. 손잡이를 살짝만 눌러주면은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자, 일단 시트를 보면은 시트가 완전 타이트한 버킷 시트의 느낌은 아닙니다. 야, 한번 타볼게요. 느낌이 어떤지. 와, 푹 들어가네. 이제 실내를 보면은 일단 시트는 엄청나게 편합니다. 적당한 버킷력에다가 적당한 깊이, 그리고 시트가 많이 두꺼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 때는 솔직히 힘들겠죠. 근데 이 차를 장거리용으로 타시는 분들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시트의 그 느낌이면은 상당히 편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 먼저 볼게요. 문 쪽을 보면은 바깥쪽하고 비슷하게 또 카본 풀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디자인적인 기교를 많이 줬네. 이 핸들이 나오고서는 여타 브랜드 아니면 그 구매자분들이 이 핸들을 진짜 물고 빨았어요. 그리고 가운데를 보면은 간결합니다. 아우디는 좀 간결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야, 깜빡이 소리도 이쁘잖아. 그리고 가장 아우디에서 밀고 있는 그 계기판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우주를 보여주네. 진짜 지구 자체를 보여줍니다. 와, 소리 봐봐. 이 차량의 최대 장점, RA 최대 장점은 가성비. 가성비. 네. 물론 이게 그 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2억 원대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이제 짧게 언급을 했었지만 이 알파를 유지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드냐, 한번 조금씩 조목조목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강민이가 뭐 사고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린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1,000만 원이 넘는 보험료, 그리고 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주유비. 오일료 같은 경우는 대략은 내가 봤을 때 100만 원 넘게 들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오일에 오일 필터 갈아서 118만 원 들었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뭐 대략적으로 따져도 1년에 유지비가 한 3천 정도는 들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가성비 중에 하나가 이제 RA가 이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모델이기 때문에 감가방어 뭐 여러 방면에 따져서 조금 다른 슈퍼카들보다 조금 덜하지 않나. 그리고 반대로 또 찾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저만의 그 취향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안 사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이 차량은 이 가격대의 최고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RA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리뷰를 했는데, 다음번에 제대로 날을 잡고 알파를 주행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강민 선수랑 이제 여러 가지 리뷰를 찍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저는 김강민 선수에 대해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궁금한 게 사실 없지만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한 게 많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좀 약간 통합적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김강민 선수, 제가 아는 김강민 선수는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밤 늦게 한 12시까지 진짜 레슨을 하루에 한 14개, 15개씩 하는 그런 선수인데, 하루 패턴이 어떻게 돼? 이제 하루 패턴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통 유산소를 타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바로 오전에 와서 운동을 하고 수업을 뭐 한 최소 10개에서 12개 정도, 많이 할 때 15개까지 하고. 와, 15시간? 네. 개빡세네 진짜. 이렇게 하고 다시 운동을 하고 집에 옵니다. 그게 하루의 끝이야. 그냥 너의 그 평상시 하루야, 그게 끝이야. 그게 지금 9년째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와. 그러면은 연봉 3억을 버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 사람들이 뭐 불법하는 거 아니냐, 토토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줘봐. 네, 제가 좀 간략하게 스토리 얘기해드리면 처음에 제가 트레이너였을 때는 40만 원 정도를 40만 원. 받고 일을 했었고 제 주변 친구들이 그때 당시 한 최소 200만 원에서 많게는 중고차 하는 친구들이 한 3,400만 원 벌었어요. 저는 이제 돈보다 조금 명예를 좀 많이 그때 따져 들어가고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돈을 따라오게끔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묵묵하게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격 취득을 하고 이제 트레이너를 하면서 그 중에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는 거기서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네. 너 일주일에 몇 번 쉬어가 아니라 너 1년에 몇 번 쉬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지네. 네, 일요일까지 출근을 하면서 보통 매출 1등을 거의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빼고 놓친 적 없이 그렇게 트레이너 생활하면서 이거 갖다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시합을 나가서 증명을 하자. 네, 그래서 나는 시간에 의해서 운동을 해서 시합을 나가서 이제 뭐 1등을 할 때도 있고 뭐 2등 할 때도 있고 모든 거를 좀 결과로 증명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제 위치가 굳건해지고 높아져. 네.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비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살면서 변하는 것도 있어. 살면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사람이 특출나게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뭐 운동이 특출나게 타고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타고나느냐 그게 아니라 나의 레벨을 가지고 좀 높게 잡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생각만 하느냐 아니면은 진짜 몸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하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지 하고 보니까 그 힘들었을 때로 돌아가기 싫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예전에 시작했을 때 트레이너 뭐 혼자 차에서 울고 그럴 때로 돌아가기 싫으니까 더 열심히 살라고 하고. 싫은 것도 있는데 무서운 거지 사실. 그쵸. 무섭지. 왜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쌓아왔었던 돈과 명예가 뭔가 이렇게 유지를 하지 않으면은 빠그라지면 나는 어떨 거야. 요런 느낌? 그리고 더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솔직히 엄청나게 있어. 왜냐면 우리는 아직은 그 열심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이 있어야 정상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보디빌딩 시작하는 이 피트니스에 입문하는 친구들이 보디빌더 하면은 수도승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치. 돈 못 벌고 맨날 닭가슴살만 먹고 살짝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가 그렇게 안 해도 저는 비전 있는 직업은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뭔가 선두자 느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또 강민이도 결혼을 또 좀 일찍 했어? 그래도 일찍 하면 27살에 했어요. 27 아직 애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24살에 끊을 수 없는 무기징역으로 갔기 때문에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애송입니다. 27 그래도 빨리 무기징역을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수 씨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우리 둘 다 아빠고 책임감이 커 막중해. 근데 나는 사실은 내가 못 해준 거를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이건 당연하다 생각을 해. 근데 너도 지금 그런 중압감을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아. 응? 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제가 책임감이 제일 강하게 생겼을 때가 27살 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소은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진짜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그냥 해주고 싶은 거 모든 거 편안한 삶을 살고 해주고 싶어서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그럼. 살게 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애를 키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그 분이 그렇게 키우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이 있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게 애기들 잘 키우면 될 것 같고 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1순위는 사실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열심히 하냐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너희들 왜 그렇게까지 사냐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그런 동기부여가 아니라 이거는 동기부여를 어디서 받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지사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그러면은 계획 너가 생각하는 최종차는 뭐냐? 저는 솔직히 이제 그냥 부담이 안 가는데 한 아벤타도로가 한 4억 중반 정도 합니다. 보험료가 한 2천만 원 정도
하고 타이어 4짝 바꾸는데 못해도 한 6,700만 원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꿈은 저는 사실 꿈을 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룰 수 있는 선에서 생각하는 게 꿈의 한계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실 강민이가 확실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 그 원피스 보면은 루피가 하는 말이죠. 최정왕. 해적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보디빌딩에서 그냥 진짜 한 획을 긋는 그냥 딱 얘기만 해도 그냥 떠오르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야, 포부 장난 아니네. 어찌됐건 한 분야에서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김강민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 저 또한 저는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야생마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강민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마TV 야생마였습니다. 김강민이었습니다.